안녕하세요. 살아남자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일본 경기 침체의 주범 돈맥경화, 장수 리스크, 노노상속의 폐해입니다. 혈관 안쪽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병으로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이를 빗대서 경제계에서는 돈맥경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아서 소비 위축, 투자 침체를 야기하며 경기를 둔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써야 소비가 활발해지고 기업들이 돈을 벌면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다시 소득을 통해 재산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극도로 절약을 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 침체,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일본이 바로 이런 돈맥경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에 돈맥경화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 합계는 2019년 9월 기준 1경 9천조 원이 넘습니다. 1인당 1억 5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융자산을 포함한 개인자산. 그런데 일본 금융자산의 60%, 실물자산의 55%를 6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기에 쌓아올린 어마어마한 부가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돈맥경화를 일으키고 불황 탈출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994년 이후 일본 기업은 대부분 60세 정년입니다. 60세가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 정년 퇴직 때 받은 퇴직금, 65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일본은 제로금리, 즉 은행 예금 이자율이 0%에 가까운 상태가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힘듭니다. 현재 일본의 평균 수명은 남자 81세, 여자 87세, 그리고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도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년을 맞이한 60세의 사람들은 도무지 미래 설계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과 배우자가 80까지 살지, 90까지 살지, 100세를 넘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 외에는 새로운 수입이 없이 모아놓은 재산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이 2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장수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일본 개인 금융자산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노년층.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분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절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정년 후 노후 생활. 일상적 생활은 연금을 할 수 있지만 오래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 돈을 안 쓰며 재산을 지킵니다. 부자가 돈을 쓰지 않는 사회, 돈맥경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돈맥경화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노노상속이라는 말이 나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한다는 말입니다. 60대의 부모가 40대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면 자녀는 물려받은 유산으로 자동차도 사고 가전제품도 싹 다 바꾸고 집을 옮기는 등 소비에 활기를 줄 겁니다. 하지만 60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미 장수 리스크에 돌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60에서 70대는 자동차를 사도 주로 경차를 삽니다. 자녀를 뒷좌석에 태우고 다닐 일도 없고 멀리 드라이브 가는 일도 없습니다. SUV나 고급 세단을 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70대가 되면 사고를 낼까 두렵다며 운전면허 반납하고 갖고 있던 차를 중고로 내다 파는 일도 많습니다. 일본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 사람의 68%가 80대였습니다. 1998년 47%였는데 빠르게 80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재산이 몰려있는 상황, 장수 리스크에 의한 절약과 그로 인한 소비 부진, 노노상속에 의해 재산이 노년층에 갇혀버리는 현상,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일본 정치와 경제의 문제점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손자 상속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며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장속을 하자는 정책인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손자 상속을 하려면 미리 유언장을 만들고 변호사에게 맡겨둬야 하는데 부모 자식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는 일을 나라 경제를 위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쉽게 가입은 되지만 청장년층 사망률은 극도로 낮고 노년층 사망률이 극도로 높은 바이러스 같은 것이 유행한다면 일본 경제는 엄청 살아날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말하고 보니까 조금 무섭네요. 아베 같은 정치인들은 극비리에 그런 바이러스 만들어서 퍼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의 역할 중 하나는 부의 재분배입니다. 상속세는 노년층에 과도하게 집중된 물을 재분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본의 상속세는 누진세인데 대략 말하자면 10억 이하는 20%, 10억에서 20억 사이는 30%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상속세를 납부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장롱예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을 인출해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개인 자산에서 예금 현금액은 1,500조 원 정도인데 그중 500조 원이 장롱예금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하게는 장롱이 아니라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노년층들은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지방금고에 보관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로금리, 예금 이자율이 0%라 거의 이자도 붙지 않는데 현금을 인출하려면 여러가지로 번거롭습니다. 은행 지점이 많지 않은 시골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차비나 기름값이 들고 늦은 시간에 가면 인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생활을 하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예금에 이자는 안 붙고 현금 인출에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싫어서 예금을 몽땅 인출해 지방금고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많아서인지 일본의 금고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화재로 인해 집이 전소가 되어도 금고 속 물건은 멀쩡할 정도입니다. 노년층의 금고에 보관된 500조 원의 현금, 과연 상속세 신고를 정직하게 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기는 합니다. 2, 3년 전 사이에 부모님이 은행에서 현금 10억 원을 인출했는데 그 돈 상속받으신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모릅니다. 부모님이 어디다 썼나 보죠. 현금 상속을 통한 상속세 회피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예금을 하거나 고가의 자동차를 사거나 주택을 구입하면 세무서 조사가 나옵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세는 물론 과징금도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 상속은 사용하기 힘든 돈이 되어버립니다. 일본의 노노 상속은 이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80대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60대는 상속을 받아도 돈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일본인들은 정직하고 준법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이다. 글쎄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범죄는 좀도둑일 겁니다. 단정을 못하는 것은 통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좀도둑은 마트나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서 물건을 슬쩍하는 일인데 대부분은 적발되어도 사과하고 빌고 또 울리면 대부분 훈방이라 통계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일본에 좀도둑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소매점의 매장 운영 철칙이 고객이 훔치기 쉬운 환경을 만들라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물건을 고를 때 간섭하거나 심하게 감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쉽게 훔쳐갈 수 있는 가게가 손님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가게입니다. 한국인, 일본인은 물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제도나 문화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본의 60대 사람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현금 10억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현금은 금고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세무서에 정직하게 신고하고 2억 원 세금을 내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인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95%는 안 낼 겁니다. 성실 납부하는 5%는 혹시 들킬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견물생심, 재물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 사람의 본성이 민족성의 차이보다 클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재산이 꽤 있는 일본의 80대라고 가정합시다. 최근 건강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금융기관에 있는 자산 모두 현금화해서 집안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고 자녀에게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 영상은 지난번에 올린 짝수달 15일이면 미어터지는 일본 러브호텔의 비밀의 후속편입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올립니다. 장수 리스크로 인한 소비 불안, 요노 상속으로 인한 자산 가치 현상, 현금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탈루.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질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